네, 앵카페 잉글리시 제9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명사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명사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어와 언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명사 파트를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 다뤘던 물질 명사에 대해서 아마도 이렇게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동사에 대한 기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편은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반 동사와 비동사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제가 레슨 7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레슨 9과에서는요. 배웠던 내용을요.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9, 그래서 학습 목표는요. 물질 명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일반 동사에 대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명사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렸죠. 명사란 뭐죠? 사람, 동물, 사물에 대한 이름을 명사라고 했죠. 근데 명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셀 수 있는 명사. 또 하나는요.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 네,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일반적으로요. 형태와 모양이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일반적으로 형태와 모양을 규정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셀 수 있는 명사는요. 보통 일반적인 명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셀 수 없는 명사는요. 고유명사랑 추상명사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얘기하고 싶다는 물질 명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질 명사는요. 상황에 따라서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요. 명사의 사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요. 모양과 형태가 있으면요. 셀 수 있는 수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모양과 형태가 없으면요. 셀 수가 없는 걸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사물에 대한 이름, 그래서 보통 명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셀 수가 없는 경우에는 물질, 재료, 음식물을 보통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보통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호랑이, 컵, 요리사, 의사, 책상, 연필, 의자, 수저 등등처럼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사물에 대한 이름이고요. 물질 명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물질, 재료, 음식물들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물, 커피, 공기, 빵, 쌀, 차, 돈, 가스, 빛, 설탕 등등처럼요. 근데 바로 제가 이 물질 명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인 즉슨 한국 사람들은 이 물질 명사들을 볼 때 셀 수 있는 걸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물질 명사를 볼 때 셀 수 없는 걸로 간주해서 어나 아니면 복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 명사들은요. 단위 표시를 하면은 셀 수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물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거지만 물을 한 컵에 담으면은 어떤 단위 표시가 되는 거죠. 2컵, 3컵, 4컵 이런 식으로요. 종이조차도 종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적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세는 걸로 간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종이는 그 자체 물질로만 보고요. 다만 종이 장수로 표시한다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런 식으로 종이 장수를 표시한다면 셀 수 있는 걸로 또 간주를 합니다. 이런 물질 명사들은 셀 수 있는 걸로 간주하려면 단위 표시를 꼭 하고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명사들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시고요. 명사 파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표현들과 함께
뭐 예를 들면은 물질 명사는 항상 단위 표시를 해서 표현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단위 표시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영어로 예문과 함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명사에 대한 개념만 잘 잡으시면은 다음 기회에 명사 파트에 들어가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질 명사를 끝마치기 전에 그림만 보고 마치도록 하고요. 네, 여기 뭐가 있죠? 물질 명사. 그렇죠? 치즈가 있죠. 네, 치즈가 있죠. 또 여기 또 치즈가 있네요. 밑에도 치즈가 있고 또 오른쪽 밑에도 치즈가 있네요. 예를 들면 대화 도중에 저기 피자 위에 있는 게 뭐지? 치즈야. 이때 위에 치즈는 셀 수가 없는 거로 간주를 하겠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위에 치즈는 치즈 한 조각. 그래서 똑같은 치즈지만 셀 수 있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 또한 셀 수 있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셀 수 없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접시 위에 있는 게 뭐지? 치즈야. 예를 들면 이 치즈를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이렇게 담으면 한 접시에 있는 치즈, 두 접시에 있는 치즈, 세 번째에 있는 접시에 치즈 이런 식으로 어떤 용기에 담아서 치즈를 표현한다면 이거는 셀 수 있는 걸로 표현하겠죠. 그죠? 하지만 접시 위에 있는 게 뭐지? 라고 물었을 때는 치즈야 라고 할 때는 셀 수 없는 걸로 표현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밑에 보면은 치즈만 파는 가게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요. 저 가게에서 뭘 팔지? 치즈야. 치즈를 팔어. 그때는 셀 수 없는 걸로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에담 치즈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된 게 네 개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이때는 셀 수 있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는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셀 수 있게 표현할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물질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한 단락 짓고요. 네, 이제부터 동사 파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레슨 7에서는 저희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제가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연습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1, 그래서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비교가 있네요. 이건 레슨 7에서 배웠던 지문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한번 보세요. 비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죠. 비동사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주어가 뭐뭐 하다. 주어가 뭐뭐 하다라고 묘사하는 거고요. 또 일반 동사는요. 주어가 뭐뭐 한다. 즉 어떤 보통 액션이 들어가는 거죠.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그죠?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커피가 뜨겁다. 해물 피자가 느끼하다. 저 김치가 짜다. 이 야채는 신선하다. 이 초콜릿은 맛있다. 저 차는 더럽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뭐뭐 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비동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2과 제6과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제 제7과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주어가 뭐뭐 한다. 그래서 너는 커피를 마신다. 나는 해물 피자를 주문한다. 너는 김치를 만든다. 우리는 야채를 산다. 그들은 초콜릿을 고른다. 너는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레슨 7에서 이 배웠던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영작할 때 포인트는요. 주어와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동, 주동, 주동 문장이 쭉 길어지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동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때로는 이게 접속사로 연결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주어 동사가 어떠한 명사를 꾸며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문장이 길어져도 아무리 길어져도 사실은 기본 골격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 동사에서 때로는 이 동사가 비동사 혹은 일반 동사이고요. 혹은 비동사 혹은 일반 동사이고 비동사 혹은 일반 동사 비동사 혹은 일반 동사 이렇게 연결되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영어의 실력이 계속 향상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번. 이 김치는 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너는 김치를 만든다. 주어는요. 그렇죠? 이 김치는 너는 그래서 한번 영작해 볼까요? 이 김치는 this 김치 시다. 어떻게 쓰죠? 1과부터 6과까지 해서 저희가 연습을 했죠. is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시다. 신. 그럼 sour. 시다. 그러면 is sour.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너는 만든다. make. 뭘요? 김치를. 김치.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1번에서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시겠어요? 왼쪽은 뭐뭐 하다, 시다. 오른쪽은 만든다. 일반 동사를 이용한 거고요. 그 치즈는 오른쪽은요. 우리는 이게 주어죠. 그래서 그 치즈는 신선하다. 오른쪽은 우리는 산다 치즈를. 한번 영작해 볼까요? 그 치즈는 the cheese is fresh. 신선하다. 신선한 그럼 fresh고요. 신선하다 그럼 is fresh. 우리는 치즈를 산다. 우리는 we 산다 buy 치즈를 cheese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요. 자, 3번 저 초콜릿은 맛있다. 저 초콜릿이 주어고요. 또 그들은 이게 주어죠. That chocolate 맛있다. 그러면 is delicious. 그들은 초콜릿을 고른다. 그들은 they 고른다. choose 뭐를요? 초콜릿을요. chocolate. 그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4번인데요. 주어는요. 너는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는 이렇게 주어가 되죠. 한번 영작해 볼까요? 마지막 문제를요. 너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면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다. 그럼 is beautiful. You are beautiful. 그렇게 쓰시면 되고 너는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요. You have a car. 그렇게 쓰시면 되죠. 네, 이렇게 왼쪽 문장에는 비동사를 이용한 문장이고요. 오른쪽은 일반 동사를 이용한 문장인데 이렇게 시다, 신선하다, 맛있다, 아름답다, 뭐뭐뭐뭐 하다, 뭐뭐 한다, 만든다, 산다, 고른다, 가지고 있다. 분명하게 영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국말이 먼저 구별이 되셔야지 비동사를 사용할지 일반 동사를 사용할지 판단이 쓰기 때문에 요 구별하는 법을 잘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김치라든지요, 치즈라든지요,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죠? 그렇죠? 어가 없죠. 근데 카에서는 뭐가 있죠? 어가 붙었죠. 왜 그렇죠? 그렇죠. 김치, 치즈, 초콜릿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해서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고요. 카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꼭 수의 개념을 표시해 줘야 된다 그랬죠. 물질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를 붙이지 않는 거고 카처럼
일반적인 보통 명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의 개념을 꼭 표시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요. 영작을 하시든지 말을 하실 때 어떨 때는 명사 앞에 어를 붙이고 어떨 때는 명사 앞에 어를 붙이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기초의 동사편을 다루지만 명사 파트를 잠깐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일반 동사에 배웠던 내용을 영작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연습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drink 그러면요 마시다 라는 뜻이죠. eat 먹는다. clap 그러면 박수치다. pull 그러면 당기다. push 밀다. count 수를 세다. measure 그러면 길이를 재다. weigh 그러면 무게를 재다. drag 끌다. look after 그러면 돌보다. read 그러면 책을 읽다, 무엇을 읽다 라는 뜻이고요. appear 그러면 뭐뭐처럼 보이다. 보다라는 뜻보다도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보인다, 늙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요. stay 그러면 어디에 머물다 라는 뜻이고요. run 그러면 달리다. walk 그러면 걷다. lift 그러면 들다. put down 그러면 내려놓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배웠던 단어들을요 네이티브 스피커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drink, eat, clap, pull, push, count, measure, weigh, drag, look after, read, appear, stay, run, walk, lift, put down. 네, 이제부터 연습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각 문제마다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영어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각 페이지가 끝날 때마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도 해답을 들어보시고요. 해답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 나는 커피를 마신다. 2번 너는 빵을 먹는다. 3번 나는 박수를 친다. 4번 우리는 이 트럭을 잡아당긴다. 5번 그들은 저 트럭을 밀고 있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도 들어보시고 해답을 한번 체크해 보죠. I drink coffee. You eat bread. I clap. We pull this truck. They push that truck. 네, 어떠셨어요?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6번 나는 사람 수를 세고 있다. 7번 나는 이 책상의 길이를 잰다. 8번 너는 저 의자 무게를 잰다. 9번 그들은 그 가방을 끈다. 10번 우리는 저 아기를 돌본다. 네, 6번부터 10번까지 해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I count people. I measure this desk. You weigh that chair. They drag the bag. We look after that baby. 11번 너희는 그 매거진을
읽는다. 12번 그들은 젊어 보인다. 13번 우리는 이곳에 머무른다. 14번 나는 뛰어가고 그리고 너는 걷는다. 15번 나는 이 상자를 들어 올린다. 16번 너는 저 상자를 내려놓는다. You read the magazine. They appear young. We stay here. I run and you walk. I lift this box. You put down this box.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일반 동사 배웠던 내용을 작물 통해서 연습해 봤는데요. 다음 레슨 10에서는요. 3인칭 단수가 주어인 경우의 일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